네, 안녕하세요. 기형편입 화학 강사 윤기세입니다. 자, 우리 오늘 2023 의학계열 의치환수 편입화학에 해당하는 프리미엄 과정 연간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의치환수는 일반 과정은 따로 없고요. 모두 다 프리미엄 과정을 수강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해당하는 프리미엄 과정에서 어떠한 부분을 봐야 되는지 그런 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형태들도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제 소개를 좀 하고요. 그리고 이제 출제 경향, 의학 계열에서 여러 가지 의대들이 있다 그죠? 그래서 출제 경향 어떻게 되는지 그거 좀 볼 거고, 그리고 화학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 화학학습법이랑, 그리고 제 강의 특징, 그리고 연간 커리큘럼, 그리고 저는 특별한 파트가 있습니다. 고급화학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파트에서 어떤 것들을 배우는 건지 그거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학교별 대비법, 어떤 학교들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 제가 다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마지막에 합격생 면담 공개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소개 간단하게 하면 저는 고려대 화학과 박사과정에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솔직하게 말씀해 드립니다. 저는 박사 학위를 따지 못했어요. 그래서 중간에 하다가 뛰쳐나왔고, 저는 학부 때부터 이제 화학 전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부 때 화학과 그 다음에 석사, 박사 때도 계속 이제 화학만 공부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석사 때부터 세부 전공은 유기화학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능하고 MD, 피트 편입 쪽으로 다 강의를 하고 있고, 과거고 영재고에서 잠시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일반화학, 유기화학 둘 다 강의하는 사람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 메가유티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자, 원래는 이 메가유티가 메가 편입입니다. 그래서 원래 저는 이제 김영 편입 소속 이전에 메가 편입 소속이었고, 그리고 메가 편입과 김영 편입이 같이 합병이 되면서 저는 이제 김영 편입 소속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가 스터디하고 강남 대성학원에서 재수생들을 가르쳤고요. 그리고 지금은 김영 편입 강남 신촌 이제 둘 다 나가고 있습니다. 일반학 유기화학 둘 다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에어클래스에서 일반학 유기화학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피탄기에서 유기화학하고, 그리고 대치동에서 과고 영재고 자사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제 성인시장 쪽에서는 편입을 가장 이제 활발하게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김영 편입에서 전체 화학 이제 전체 온라인 오프라인 다 통틀어 가지고 그래서 모든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뭐 여러분들한테 크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요. 자, 일단은 의치환수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의치환수에 대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뭐 공개하는 학교도 있고 공개하지 않는 학교도 있는데, 뭐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공개하는 학교들을 이렇게 이제 쭉 이제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MDP 문제에 비해서는 좀 단편적이에요. 뭐 간단한 객관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관식 그 다음에 또는 이제 서술형 이런 이제 형태도 간단하게 뭐 여기에 대해서 뭐 답하세요, 또는 얘가 이렇게 되면 얼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는 형태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MDP처럼 이제 베베 꼬아서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문제들은 많이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기가 더 쉽습니다. 자, 그리고 서술형이 출제가 되는데 이 서술형이 좀 약간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높아요. 배점도 높고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출제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연대 미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적어놓고 얘가 왜 이렇게 되는지 서술하세요, 이런 이제 형태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이유를 서술하기 위해서는 완벽한 이제 그 이론에 대한 이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서술형을 조금 약간 이제 꺼리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을 할 때는 조금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데, 뭐 그런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답순환 요령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잘 익히면 뭐 충분히 문제없이 다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관식, 객관식, 서술형 이런 것들 전부 다 혼합해서 출제가 되는 학교들도 있고, 뭐 그러니까 뭐 제가 나중에 가서 학교별로 다 달라가지고요, 이걸 한꺼번에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일단 기본적으로 객관식만 다 나오는 학교들도 있고, 객관식하고 그 다음에 주관식하고 막 섞여가지고 나오는 학교들도 있고, 올 서술형으로 내는 학교들도 있고, 학교마다 되게 다양합니다. 어쨌든 그건 뒤에 가서 다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리고 일반화학에서 낸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전공화학에서도 많이 출제를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일반화뿐만 아니라 전공화학도 좀 어느 정도는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반화학 요거 어떻게 공부할 거냐?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화학 같은 경우에는 문항수가 많이 출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범위 거의 대부분 다 골고루 출제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항수 많고 골고루 출제하는 형태라서 일단은 주요도가 떨어지는 파트라도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전공에서도 출제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자주자주 출제되는 전공 파트는 또 공부를 하시고 그렇게
이제 꼼꼼하게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보통 화학을 외우는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고등학교 정도 수준의 화학은 외워서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해요. 근데 이제 일반화학을 들어오게 되면 얘가 이해를 통하지 않으면 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암기하기가 되게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무조건 외운다 이런 식은 안 되고 제가 요걸 수업 시간에 하나하나 다 풀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려요. 다 쪼개서 얘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다.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게 이제 전체적으로 다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니까 여러분들은 수업 시간에 제가 설명하는 걸 듣고 완벽하게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필기라든지 이런 것들 해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그 여러분들 복습하실 때 그 필기 보시면서 이런 식으로 복습하시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자기 걸로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의치대 같은 경우에는 뭐 공개가 되는 학교들도 있고 공개가 안 되는 학교들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기출문제를 제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다는 아니지만 굉장히 좀 많은 기출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또 기출문제도 다 풀어드리고 할 거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 그거는 꼭 아셔야 돼요. 기출문제랑 똑같은 문제가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재탕해서 쓰는 학교는 단 한 학교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출문제는 여러분들 이런 용도로 사용하세요. 아, 이 학교는 객관식이 몇 문제, 주관식이 몇 문제 이런 것들. 그리고 이 학교에서는 올해 이런 것들이 나왔으니까 내년에는 또 이런 것들이 나올 거다라고 하는 유형과 트렌드를 보는 용도로 사용을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오히려 단원별 주제별로 우리가 문제풀이를 되게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오히려 더 집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략적으로 우리가 정규 과정에서 푸는 문제만 해도 뭐 교재에 들어있는 문제만 해도 거의 뭐 예제 같은 그런 간단한 문제 빼고요. 한 1600에서 1700 문제 정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많은 내용, 이제 많은 문제들을 이제 많이 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만큼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연습을 하게 된다면 시험장 갔을 때 굉장히 비슷한 문제 또는 똑같은 문제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뭐 문제를 만들어봤자 어떻게 보면 이제 한계가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많은 문제를, 다양한 문제를 접하고 연습을 많이 해서 간다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시험장 가서 고득점을 올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유기화학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제가 완벽하게 갈라서 설명해 드릴게요. 의대, 치대, 그리고 한의대는 유기화학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수의대는 아직까지 유기화학이 들어가는 학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의대를 뺀 나머지 학교는 유기화학을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유기화학은 첫 번째부터 바로 나와 있죠. 무조건 암기 절대 안 됩니다. 자,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유기화학은 비슷한 구조라든지 비슷한 시약 이런 것들 되게 많고 그리고 얘들이 어떠한 위치에 따라서도 완벽하게 다른 주생성물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는 무작정 외우게 되면 100% 혼란이 올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전자의 흐름이라든지 그리고 얘와 얘가 같이 붙었을 때 어떠한 부위에서 반응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이해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적어가지고 노트에 필기하시면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해를 하시게 되면 암기하기가 훨씬 더 쉬워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유기화학은 절대 무조건 암기 안 되고 그리고 유기화학은 개인 노트 정리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전자의 흐름이라든지 메커니즘 같은 거 그래서 그런 것들 다 적어가지고 필기하시고 하시는데 그래서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책에다 적어놓고 계속 책 이만큼 이렇게 책 두께도 되게 두꺼워요. 그렇게 해서 그걸 이제 뒤적뒤적 하면서 계속 이제 찾아보시는 건 솔직히 좀 시간 낭비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계속 생각날 때마다 그걸 들쳐가지고 이제 찾아보기도 좀 약간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그마한 개인 노트, 연장 같은 거 해가지고 유기화학 이제 필기 노트, 정리 노트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구조라든지 또는 이제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적으시면서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유기화학은 공부할 때 좀 약간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노가다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계속 적어가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인터넷 같은 데 돌아다니면 뭐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검색 같은 거 해보시면 뭐 보통 일반적으로 유기화학 정리 노트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물론 그걸 활용하는 것도 좋은데 중요한 건 그걸 여러분들이 계속 보고 있는다고 해서 머릿속에 들어올까요?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메커니즘을 그려보고 얘가 왜 이렇게 되는지 그걸 모두 다 이해를 했을 때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암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또는 이제 지나가다가 학원가에서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여러 가지 뭐 마인드맵, 노트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어차피 책 뒤에 있는 거 그냥 그대로 긁어 와가지고 붙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현혹되지 말고 여러분들이 직접 공부하시면서 개인 노트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출문제랑 똑같은 문제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단원별, 주제별 문제풀이에 좀 더 집중을 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이거 유기화학도 마찬가지로 제가 9월달 되면 여러분들하고 같이 또 유기화학을 또 공부를 하게 될 건데 그때 문제풀이 교재가 굉장히 두꺼워요. 그리고 한 단원의 문제를 굉장히 또 많이 넣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다양하게 연습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만 솔직히 다 풀어본다고 해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제 그 치러가는 학교의 유기화학 시험은 모두 100%다 커버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해야 될지는 알아봤고 그리고 제 강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편입화학에 딱 맞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여러분 제가 가장 오랫동안 해왔던 게 또 편입화학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딱 필요한 맞춤 강의를 할 거고 제가 금방도 얘기했지만 무조건 암기식으로 수업하지 않습니다. 다 어떻게 되는지 다 풀어가지고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드릴 거고요. 그리고 기출문제 우리 김영이 편입학원 중에서 가장 큰 학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는 이제 우리 김영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로 기출문제를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기출문제 다 풀 거고요. 그렇게 하고 유사한 문제들도 많이 연습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감히 여기 적중이라는 말을 적어놨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여러분 그 미트리트 피트 같이 큰 시험은요. 교수님들이 막 거의 한 이제 출제위원 15명, 그 다음에 검토위원 15명, 총 30명 이 정도 수준의 이제 굉장히 많은 대인원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아주 고급스러운 문제를 출제합니다. 미트나 피트 같이 큰 시험은요. 자, 그런데 그 우리가 편입시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뭐 화학 전공과에 계신 교수님 한두 분이 이렇게 이제 출제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한두 분씩 이렇게 그냥 뭐 학교 자체에서 치는 시험이니까 적당하게 그냥 이렇게 출제를 하는 형태라 뭐 미트나 피트처럼 베베 꼬우거나 안 그러면 좀 굉장히 좀 약간 난이도가 높은 또는 이제 고급스러운 문제들이 안 나와요. 그냥 뭐 책 뒤에 있는 연습 문제와 비슷하거나 안 그러면 그걸 조금 약간 변형해서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유명한 전공 서적 보통 일반적으로 뭐 일반화학에서는 준달, 레이먼드, 옥스터비, 브라운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유기화학 교재에서는 뭐 저기 맥머리라든지 안 그러면 스미스 같은 그런 교재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이제 유명한 전공 서적들 거기 뒤에 있는 연습 문제 중에서 좋은 문제는 따로 빼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다 풀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교수용 테스트 뱅크라고 해서 나와 있죠. 자, 여러분들 그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책을 가지고 강의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출판사에서 자료를 제공해줘요. 그렇게 해서 뭐 PPT라든지 또는 테스트뱅크라든지. 그럼 테스트뱅크는 도대체 뭐냐? 이제 그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책 뒤에 있는 단원 뒤에 있는 연습 문제들 있죠. 그래서 그 연습 문제들은 그러니까 그 연습 문제들하고 또 다른 문제들이 있습니다. 추가적인 더 문제. 자, 그걸 이제 우리는 테스트뱅크라고 하거든요. 그것도 단원별로 굉장히 많은 수량의 문제들이 쭉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문제들이 많이 들어있고 실제로 거기 있는 문제를 그대로 베껴가지고 출제를 한 경우도 덜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풀어보면 되게 좋겠죠. 그래서 그 이제 테스트 뱅크 중에서 좋은 문제 엄선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풀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 교수용 테스트 뱅크는 여러분들이 좀 약간 입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이 전공 서적을 가지고 강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윤기세를 쳐보면 여러 가지 뭡니까 그 줌달이라든지 또는 이제 맥머리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로 강의를 한 이제 형태가 그 인강들이 쭉 뜨는데 그래서 그 출판사와 정식으로 계약을 맺어가지고 제가 그 책을 정식으로 강의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 있는 이제 여러 가지 뭡니까 자료들 교수님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랑 그 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똑같은 자료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기 중에서 좋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엄선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풀게 될 거죠. 자, 그리고 미트리트 피트 기출문제. 자, 요거는 뭐 때문에 풀어보냐면 여러분들이 가장 큰 경쟁 상대가 뭐냐면 연고대를 준비하는 학생들한테 가장 큰 경쟁 상대는 피트를 치고 넘어오는 애들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같이 의치한 수를 준비하는 학생들 중에서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상대들은 MD를 치고 넘어오는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걔들 같은 경우는 이 고급스러운 좋은 문제인 MDP 기출문제를 풀어봤는데 우리라고 안 풀어보면 안 되겠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문제를 출제할 때 이런 것들도 이제 기출문제 참고해서 많이 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기출문제를 꼭 풀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는 기출문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 넣어서 풀 거거든요. 너무 어려운 건 필요 없어요. 그냥 적당한 난이도 그 정도 수준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다 풀어볼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중에 풀린 문제, 풀리지 않은 문제 전체적으로 다 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굉장히 많은 문제를 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과적으로 이런 다양한 문제를 많이 접해봤으니 시험장에 가서 푸는 문제가 여러분들이 뭐 수업 시간에 풀었던 문제라든지 안 그러면 수업 시간에 풀었던 거랑 굉장히 유사한 문제들로 대부분 다 채워져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않고 이제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고득점을 충분히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년간 연간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냐면 일단 1, 2월 달에 기초과정. 자, 기초과정은 말 그대로 뭡니까? 좀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 결국 뭐 대략적으로 뭐 내가 예전에 이제 화학을 좀 공부했는데 좀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화학을 많이 까먹었다. 또는 이제 대학교 와가지고 일반화학을 좀 안 했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이제 듣는 과정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1, 2월 과정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 과정이 있거든요. 일반화학 기본 심화. 자, 그래서 이 3월 달부터 6월 달 과정을 원활하게 수강하기 위한 일종의 전초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 2월 달은. 그래서 1, 2월 달에 어느 정도 적당하게 기초라든지 이런 것들 베이스를 좀 깔아놓고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수업을 원활하게 듣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가 왜 중요하냐면 자, 여기가 일반화학 기본 심화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놨지만 실제로는 저는 뭐 여러분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학원 쪽에서 수업을 많이 들어본 학생들은 알아요. 뭐 기본이라고 얘기하면 조금 약간 간단하게 쉬운 거 하고 그 다음에 심화라고 하면 좀 약간 어려운 거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기본하고 나서 심화 들어갈 때 뭐 앞에 뭐 서론도 없이 그냥 대놓고 바로 어려운 거 탁 던지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이 심화를 하기 위해서 기본에서 했던 내용을 또 한 번 더 반복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시간 낭비, 돈 낭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또 그런 스타일도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저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가 여러분들 뭐 학교에서 일반화학 1, 2 나눠서 배운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가 일반화학 1이고 여기가 일반화학 2예요. 그래서 여기가 일반화학 1으로서 대략적으로 우리가 이제 두꺼운 일반화학 책, 진짜 제대로 된 일반화학 책은 1장부터 20장까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얘 같은 경우는 1장부터 10장까지, 여기는 11장부터 20장까지 여기에 들어있는 모든 내용을 다 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책에 대한 베이스는 준달이겠지만 거기다가 어려운 이 교재인 옥스토비를 다 섞어요. 그렇게 해서 굉장히 난이도가 낮은 것부터 높은 것까지 그렇게 해서 차례대로 다 채워져 있는 교재를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여기서는 1장부터 10장까지, 여기는 11장부터 20장까지 모든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하고 거기에다가 문제풀이까지 같이 병행합니다. 그렇게 해서 1단원 끝나고 나면 문제 풀고 2단원 끝나고 나면 또 문제 풀고 해당 단원에 해당 단원의 문제풀이 계속 이렇게 병행하면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론을 배우고 나서 문제풀이를 안 하고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남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원 끝나고 계속 문제를 풀어가면서 확실하게 정리를 딱 끝내고 끝맺음을 하고 그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전체 커리 중에서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커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 8월 달로 넘어가게 되면 고급화학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이 고급화학은 여러분들이 기본 과정이나 심화 과정에서 했던 내용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내용입니다. 그러면 고급화학은 도대체 뭐냐? 전공화학이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뒷페이지에 다음 슬라이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여러분들한테 일단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고급화학은 뭐다?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전공화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9월 달, 10월 달 기출 예상 문제, 11, 12 파이널 모의고사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재수생들이라든지 안 그러면 화학 전공 학생들 같은 경우는 7월 달에 들어오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단기 완성을 듣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단기 완성은 뭐냐? 이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의 이론만 들어가는데 뭐 이거 일단 기본적으로 말 그대로 단기 완성이기 때문에 시간이 짧아서 여기서 다룬 모든 이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론도 좀 약간 축약해서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문제풀이 또한 빠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단기 완성을 듣기보다는 좀 제대로 이제 꼼꼼하게 일반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 과정을 듣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일단은 일반화학은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그 다음에 유기화학은 9월 달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유기화학을 어떻게 9월 달부터 시작하지? 12월 달까지 다 마무리 지을 수 있나? 뭐 되게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이 고급 화학에서 기본적인 유기화학을 다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유기화학은 7, 8월 달에 어느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필요한 유기화학을 다 끝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남는 게 합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9월 달부터는 합성 위주로만 쫙 진행을 해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합성에 대한 그 해당하는 단원에 이론하고 문제풀이하고, 이론하고 문제풀이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 그래서 이걸 이제 저는 유기화학 1, 2로 쪼개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다루는 게 전체 여러분들이 필요한 MD 범위까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할 거고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MD 범위를 넘어서는 여러 가지 형태. 우리 편입 시험에만 나오는 좀 더 고난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거든요. MD 범위에 없는 내용들. 그런 것들도 여기에 다 집어넣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까지 다 마무리하면 MD나 PT를 준비한 애들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만 해도 여러분들 충분히 유기화학 끝낼 수 있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그런 것들이죠.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면 맨 처음에는 유기화학이 너무 짧지 않냐 되게 걱정을 많이 하는데 11, 12 정도 되면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이제 대충 알겠다. 솔직히 유기화학이 일반화학보다 오히려 더 쉬워요. 그냥 유기화학만 다 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여러분들 이 11, 12 정도 가시면 유기화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감을 잡고 그렇게 하고 심지어 유기 좀 좋아하는 애들 같은 경우는 유기 정말 잘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미 아주 오랜 시간 계속 제가 커리를 반복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증명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이 정도 했을 때 좋은 성적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일단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전부 다 이제 제가 경험을 통해서 다 전부 다 증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제 진행되는 거. 여러분들 보시면 부담이 되게 적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거 쭉 이렇게 문제풀이 쭉 들어오고 유기화학은 넉 달 만에 끝낸다 라고 하시면 뭐 여타 다른 이제 MD나 PT에 비해서는 이제 굉장히 커리가 짧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만 해도 여러분들 충분히 다 커버 가능하니까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뭐 연고대하고 의대하고 전체 커리큘럼이 나와 있는데 자, 요거는 아직 업데이트는 되진 않았어요. 2023으로 해가지고 업데이트가 되면 요거 조금 약간 뒤에 실전 모의고사가 약간 바뀔 건데 뭐 이게 뭐 엄청나게 많이 달라질 건 아니라서 제가 요걸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의치한수기 때문에 여기는 의학 프리미엄 클래스를 이제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일반학에서 기초과정. 그 다음에 3, 4, 5, 6에 뭡니까? 여기 이론하고 문제풀이하고 같이 병행하죠.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이기 때문에 워크북 1 안 됩니다. 워크북 1은 문제도 작고 심화 이론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문제도 더 많고 심화 이론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워크북 2로 이렇게 선택해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고급화학이나 단기환성은 다른 과정이랑 똑같이 뭐 이렇게 뭐 큰 차이가 없고요. 그렇게 해서 교재는 동일하게 진행되고 9, 10월 달도 똑같이 진행이 돼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11, 12 여기 파이널 모의고사 때 가게 되면 연고대하고 의대를 분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연고대는 연고대 따로 의대는 의대 따로 이런 식으로 분리해가지고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유기화학 1, 2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수정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뭐 이론하고 나서 문제풀이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제 그 이론하고 문제풀이를 같이 병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기화학 1, 유기화학 2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고급화학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뭐 구성이 이겁니다. 유기화학 기본적인 내용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분광학 이거 MD에서 안 하는데 MD나 PT에서 안 하는데 그래서 저희는 요거까지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 편입시험에 이 분광학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금속 배기화학도 마찬가지. MD나 PT 학생들 같은 경우는 결정장 이론까지 배우는데 우리는 리간드장 이론까지 배울 겁니다. 그렇게 해서 리간드장 이론도 우리 시험에 나오니까 그래서 그쪽 부분까지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물리화학의 양자하고 연력학. 보통 일반적으로 MD 하는 학생들 양자 안 배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양자도 배워요. 그렇게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MD 하는 학생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넓은 범위를 공부를 하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그 애들이 또 우리 시험에 기출이 됩니다. 그래서 나왔을 때 다른 학생들 모르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 이제 바로 우리는 그 학생들보다
좀 더 좋은 점수를 받아서 좀 더 합격에 좀 더 가까워지겠죠. 자, 그리고 고급화학은 내가 그냥 랜덤하게 짠 게 아니라 제가 기출문제 보고 아, 이런 것들이 나왔으니까 이런 것들을 공부해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제가 직접 구성한 과목이고요. 고급화학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도 제가 직접 뭡니까? 만들어서 갖다 붙인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학교별 출제 경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중앙대, 경희대, 화학. 일단 기본적으로 중앙대, 경희대가 일단 지금 뽑는 학교들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최상단에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거죠. 문제도 좀 굉장히 좀 어렵게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지정도서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일반화하고 유기화학에서 소량 출제가 돼요. 일단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유기화학이 나온 적은 없고요. 전형 바뀌고 나서 원래는 예전엔 논술로 뽑았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전형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전형 바뀌고 나서 얘 같은 경우는 객관식으로 바뀌었을 때 그래서 지금 이제 총 2개년 2번 시험을 쳤거든요. 전형 바뀌고 나서 2번 시험을 쳤는데 아직까지 유기화학이 나온 적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경희대는 일반화학 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중앙대 같은 경우는 일반화학하고 유기화학을 같이 섞어서 출제를 해요. 자, 중앙대 같은 경우는 1시간에 30문제. 근데 이 30문제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맨 처음에는 조금 약간 쉬웠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계속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뭡니까? 난이도가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빨리빨리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 경희대 같은 경우는 15문제 정도 나오고 지금 아직까지는 난이도가 높진 않았어요. 첫 해는 난이도가 높지 않았고 그 다음에 올해 친 시험 있죠. 올해 친 시험은 난이도가 조금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특징이 뭐냐면 숫자가 굉장히 더러워요. 보기를 너무 따닥따닥 붙여서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끝자리까지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답을 낼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이제 형태들도 꽤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희대는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숫자를 좀 더럽게 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더러운 이제 계산을 조금이나마 뭡니까? 좀 더 확실하고 좀 더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좀 더 합격에 좀 더 가까워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숫자 더러운 건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수업 시간에 숫자 더러운 걸로 많이 연습하거든요. 그래서 자주자주 연습하고 근사하는 요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익히고 나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대입법은 뭐냐면 이론 당연히 꼼꼼하게 학습하고 많은 문제 풀어보셔야 되겠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 빨리빨리 푸는 연습. 그거 우리 실전 모의고사 들어가면 시간제 놓고 문제 풀고 그런 것들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연습 많이 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소수문항 출제되지만 유기화학과 전공화학을 공부해야 된다. 이거 전체적으로 고급화학에서 다 커버 가능해요. 고급화학에 있는 내용으로도 충분히 커버 가능하니까 고급화학에 있는 것만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열심히 보시면 되겠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 학교들 되게 많이 지원하죠. 그래서 원광대, 대카대, 고신대 이렇게 이제 많이 지원하고 그러면 이제 원광대 같은 경우는 1시간에 40문제, 올 객관식이다. 대카대 같은 경우는 1시간에 20문제, 객관식 이제 요거는 15문제하고 주관식 서술형 큰 문제 5문제 나오는데 그 주관식 서술형 큰 문제 5문제에 소문항이 한 2-3개 정도 붙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고신대 같은 경우는 30문제인데 올 객관식이다라는 거.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요 중에서 문제가 가장 쉽게 나오는 것은 고신대고요. 그 다음에 원광대하고 대카대는 난이도가 비슷하게 출제가 됩니다. 자, 근데 뭐 꼭 굳이 난이도를 따지라면 대카대가 조금 더 난이도가 높게 나오고 원광대 같은 경우에는 다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문제 수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계산이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또 마찬가지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해진 시간 내에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푸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유기화학 합성도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학교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유기 합성을 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일반화학, 유기화학 합성 전부 다 공부하셔야 되고 당연히 여기 고급화학은 기본이다. 그죠? 다 공부하셔야 돼요. 계산 문제 많고요. 전공 기초 문제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저기 내가 금방 얘기했던 고급화학이라든지 이런 것들 꼼꼼하게 공부하시고 일반화학, 유기화학 이론 꼼꼼하게 하고 다양한 문제 많이 풀어보시면 훨씬 더 합격에 가까워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연대 미래는 올 서술형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그래요. 한 면은 일반화학, 한 면은 뒷면은 유기화학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유기화학과 그 다음에 그 일반화학을 딱 1대1로 나눠가지고 그렇게 출제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학교는 특징이 왜 이렇게 되는지 서술하라. 항상 뒤에 다 적혀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왜 이렇게 되는지 서술하라, 왜 이렇게 되는지 서술하라 그런 식으로 다 적혀 있어가지고 그 이유까지 완벽하게 어느 정도 서술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유서술하라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론으로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서술형 문제 풀 때 답 쓰는 요령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답 쓰는 요령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수업 시간에 제가 다 가르쳐 드릴 거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익혀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단국대 치대 같은 경우에는 예시문항이 나왔는데, 그 예시문항을 제가 뭐 유튜브에 풀이하는 과정을 제가 올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문제가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뭐 이번에 시험 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 학생들 얘기 들어보면 뭐 문제가 잘못된 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 조금 약간 이제 예시문항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좀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요거는 기출문제 나중에 뭐 이제 학생들을 통해 가지고 듣던지, 그 다음에 또는 이제 공개가 되면 제가 그거 보고 여러분들한테 다시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대 의대는 아직까지 시험이 안 쳐졌어요. 그렇게 해서 제주대 의대는 시험 치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학생들 얘기 듣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정보 여러분들한테 업데이트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나머지 학교들도 이제 학생들 이제 시험 치고 올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학생들, 이번에 시험 치는 학생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뭐 문항이라든지 또는 이제 뭐 유형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 이제 제가 다 입수해서 정리해 가지고 이제 추후에 제가 또 업데이트 해드리고, 또는 안 되면 뭐 수업 시간에라도 바로바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얘기는 다 했고, 자, 그 다음에 제가 요거는 합격생 명단인데, 자, 이 합격생 명단은요, 제가 2016년도부터 쭉 한번 정리를 해봤고, 그리고 학생들이 일단은 제 수업을 2과목 이상 들어준 학생들. 저는 한 과목에 이제 2개월이거든요. 그래서 한 과목에 2개월이라서 2과목이 총 4개월이죠. 그래서 4개월 이상 함께 해준 학생들 중에서 이거 올려도 되냐 허락해준 학생들만 올렸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요거 2016년도는 요랬고, 그 다음에 2017년도는 뽑는 인원이 적었어요. 의치대도 연고대도 적었거든요. 그래서 뽑는 인원이 좀 적어가지고 이랬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 2018년도부터 뽑는 인원이 점점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연대랑 그 다음에 고대, 이때는 이대하고 중앙대, 경희대도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2019에 연대 많은 학생들이 합격해 주셨어요. 자, 요렇고 요거는 고대고요. 그 다음에 2020에 연대. 자, 이게 언제냐, 재작년이죠. 그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많은 학생들이 합격을 해주셨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역대 최고였었습니다. 일단은 가면 갈수록 뽑는 인원이 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합격생들도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작년이죠. 그러니까 올해 시험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이번에 시험 친 학생들은 올해, 그 다음에 요거는 작년 학생들 이렇게 정리된 학생들이고, 이번에 시험 친 학생들은 좀 있으면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될 건데 아마도 이 인원보다 훨씬 더 많이 증가하지 싶어요. 왜냐하면 올해 연고대나 의대나 뽑는 인원이 최대였었거든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만큼 많은 학생들이 많이 합격을 해줄 거라, 그렇게 해가지고 뭐 되게 좀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자, 일단 피트가 올해 마지막입니다. 그렇게 하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의대나 그 다음에 치대나 한의대나 수의대를 들어간 학생들이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뭐 일반고 학생들도 많이 들어가지만 과고하고 영재고 학생들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보통 다녀보니까 별로 재미가 없다 이거예요. 학교에 정이 없다는 거죠. 계속 이제 비대면 수업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원서를 다시 써가지고 다른 학교로 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TO가 많이 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 TO 나는 쪽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P2도 마지막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코로나 오랜 시간이 이렇게 해가지고 코로나도 오래 좀 됐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신입생들이 별로 학교에 뜻도 없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TO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상황.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측을 하면 뭐 물론 이제 회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예측을 하는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올해랑 그 다음에 딱 내년까지 해가지고 TO가 많이 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내년 되면 약대 편입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훨씬 더 많은 이제 뽑는 인원들이 생길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기회를 여러분들 잡으셔야죠. 어떻게든 이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1년 뭐 여러분들 공부해야 되는 과목이 뭐 수능처럼 이렇게 많지도 않고 이제 딱 정해져 있습니다. 화학, 유기, 생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딱 3과목 공부하고 그냥 영어 점수 좀 괜찮으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는 건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말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수강평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인강으로 듣고 나면 마지막에 수강평가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떠요. 그렇게 해서 수강평가 뭐 여러분들 해주면 해준 대로 받는 곳인데, 그래서 아직까지 여러분들한테 불만족한다는 표는 받아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올해도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는 강의를 하도록 제가 열심히 준비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올해 목표했던 학교 그리고 목표했던 학과 다 가실 수 있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